안녕하세요. 프리다의 노마드 살롱 블로그를 운영하는 마케팅하는 MD 최효진입니다. 오늘은 동대문을 중심으로 패션 아이템 소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패션 아이템은 많은 셀러분이 팔고 싶어 하시지만 제일 어려운 아이템이라고들 생각하시죠. 재고를 가지고 팔기도 힘들고 사이즈와 계절도 있고 무엇보다 상품의 주기가 무척이나 짧아서 어렵게 느끼신답니다. 사람도 인생 곡선이 있듯이 상품들도 주기가 있고 도입기, 성숙기, 쇠퇴기, 소멸기의 4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 아이템은 특히나 이 주기가 매우 짧은데요. 의류의 경우 도매 시장에서는 인기 상품일 경우 3달 정도도 판매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겨우 한 달 남짓입니다. 생각보다 무척 짧죠. 이 기간 동안에 상품 소싱, 촬영, 상세 페이지 작업, 업로드, 마케팅도 다 해야 하니 어렵다고 느끼실 만하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알고 동대문 도매시장에 가신다면 좀 더 쉽게 사입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동대문 도매시장 표를 먼저 볼까요? 네, 동대문은 낮시장, 밤시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여는 시간만 다를 뿐만 아니고요. 상가별로도 여는 시간이 다릅니다. 낮시장 가로치고 제가 아침이라고도 써놨는데요. 낮시장은 아침에도 볼 수 있다고 해서 낮시장이라고 부르고요. 밤시장은 또한 새벽시장이라고도 불러요. 낮시장은 밤 12시, 오늘 밤 12시에 열었다면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열고요. 밤시장은 저녁에 8시 반 정도에 열고 요즘에는 8시 정도 가시면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럼 낮시장과 밤시장이 모두 열려있는 교집합 시간은 몇일까요? 이거 생각보다 잘 못 맞추시거든요. 네,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예요. 이 시간에 가시면은 모든 낮시장, 밤시장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동대문은 밤에 간다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낮시장은 상가별로 보면요. 청평화, 디오트 이 두 개는 의류 상가고요. 그리고 신발 상가는 A, B, C동 그리고 옆에 D동도 원래 애완동물 상가였던 걸 D동으로 바꿨는데요. 신발 상가는 조금 더 늦게 열어요. 새벽 2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 정도까지 엽니다. 그리고 남평화 가방 상가는요. 남평화 상가 자체는 3층까지 있는데요. 지하 1층과 1층만 가방 상가고요. 여기가 밤 12시부터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가들은 다 밤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밤시장으로 되어 있는 표 상단에 보시면은 평화시장, 제일평화, 신평화, 동평화 상가가 있는데요. 요 4개는 조금 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4개의 상가는요. 낮에도 열고 밤에도 엽니다. 낮과 밤에 다 연다는 건 뭐냐면요. 낮에는 도매하고 소매를 같이 하고요. 밤에는 도매만 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들은 낮에 가셔도 쇼핑을 하실 수는 있지만 소매 손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밤 10시 정도 이후에 가셔서 도매를 뚫어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낮시장과 밤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네, 낮시장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시장은 아침에도 볼 수 있어서 아침시장이라고도 불린다고 했죠. 상가는 디오트, 청평화 이 2개는 여성 의류 상가고요. 신발 상가, 남평화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몇 시에 연다고 했는지 생각나시나요? 네, 밤 12시에 엽니다. 하나 기억하실 거는요. 금요일 밤에 열어서 토요일까지 영업을 하는데요. 토요일은 점심 12시까지가 아니고요. 토요일은 오전에 8시 정도까지만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늦게 가실 경우에는 아침에 못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주의하시고요. 도매시장도 일주일에 하루는 문을 닫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바로 토요일 밤에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요일 밤 12시에 열어서 월요일 점심 12시까지 영업을 하죠. 가격적으로 보시면 중저가의 상품들이 많아요. 특히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판매하시기에 적당한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품질도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시는 상품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요. 밤시장에 비해서 무난하면서 대중적이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밤시장에 조금 더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아까 상품의 주기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달 남짓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기 있는 상품은 3달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품과 샘플이라는 걸 적어놨는데요. 이게 밤시장에서는 서로 반대예요.
낮 시장에는 샘플이 있고요. 밤 시장에서는 샘플이 보통 없는 편이 많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샘플 먼저 설명드리고 반품 밤 시장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샘플을 준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샘플을 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거래하다 보면은 도매상인하고 친해진 경우에는요, 샘플을 줍니다. 이 샘플을 준다라는 건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요,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밤 시장의 특징을 설명드리고 공통되는 것과 또 차이가 나는 점들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상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밤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밤 시장과 낮 시장 정도만 구분하실 줄 알면 됩니다. 가격은 낮 시장보다는 조금 더 고가고요. 그리고 실제 시장에 가시면은 생각보다 도매가가 비싸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주로 봤던 상품들은 낮 시장 쪽의 상품들이다 보니까 밤 시장 쪽의 상품이 생각보다 비싸서 이게 소매가가 아니냐라고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밤 시장은 그만큼 퀄리티도 좀 좋고요. 원단이나 봉제나 이런 것들도 낮 시장보다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주 거래처들은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 혹은 개인몰, 브랜드몰 이쪽에서 많이 좀 사입을 하시는 편이고요.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이 좀 더 주 고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주기는 낮 시장보다 더 짧아요. 왜 더 짧은지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상가가 더 거래처가 많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은 오늘 밤에 사입하면 내일부터 반응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은 어떤가요? 오늘 밤에 사입하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다림질하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시고 또 사진 촬영하실 때도 장소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실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이트에 등록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 시간도 조금 더 늦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밤 시장이 상품의 주기가 좀 더 짧고 상품도 더 신상품도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아까 낮 시장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죠. 샘플은 별로 없지만 반품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입을 하신 다음에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는 게 반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반품과는 좀 다르거든요. 소비자로서 여러분들이 소매에서 사신 제품을 반품을 하신다면 돈을 환불해 주거나 아니면 카드를 취소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의 반품은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는 게 시장에서의 반품입니다. 자, 두 시장을 비교해보면 낮 시장, 밤 시장 중에 아이템별로 어디에 가시고 몇 시에 가셔야 할지 파악이 되셨죠? 패션 아이템은 최소 구매 수량이 2개로 적은 대신에 리오더가 자주 있는 상품이에요. 도매 시장에 그만큼 자주 가셔야 하고요. 상인들과 친해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팔고도 상품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피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 무엇보다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도매 앱 사용 방법. 요즘 다양한 도매 앱이 있어요. 직접 발품을 팔아서 동대문 도매시장 거래처를 만들어 두시고 도매 앱 등으로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도매 앱들에 동대문 시장의 모든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진으로만 보고 교환, 반품이 어려운 의류를 사입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거래하실 곳들은 직접 가셔서 눈으로 보시고 첫 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리오더일 때, 자, 리오더가 뭐냐면요, 재주문하는 걸 리오더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의류는 최소 수량 2개이기 때문에 2개만 사입해 가신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다시 낱장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리오더 하실 경우에는 한 장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리오더일 때는 이렇게 앱을 사용하시면 사무실까지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꼭 시장에 나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손님께 대리 직배송은 해주지 않으니까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도매에서 사진을 준다던데 써도 되나요? 하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네, 요즘 많은 업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퀄리티 좋은 사진들을 제공을 합니다. 옷걸이 컷만 있는 게 아니라 모델 컷까지 있어서 정말 쓰기에 좋은데요. 온라인의 특성상 사진이 있으면 주문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업체가 동일한 사진을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검색했는데 같은 이미지가 우르르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 같아도 최저가 상품을 검색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쓰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도매 사진을 쓰시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 이미지는 직접 스타일링해서 찍으시고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진들과 섞어서 쓰세요. 도매집들과 거래를 꾸준히 하다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샘플용으로 상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빌리신 상품은 촬영 후 반납하시면 되고, 이럴 때 사입 비용을 아끼고 상품 경쟁력을 갖추는 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보통 샘플은 빌리시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패션 아이템 소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기만 한 패션 아이템 사입 조금 쉬워지셨나요? 무엇보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직접 동대문 도매시장에 나가셔서 시장 조사하시고 좋은 상품 사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